단백질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후들거리신 적 있으신가요?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고 두부도 먹는데도 이상하게 다리 힘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70대 이후 다리 힘이 빠지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 단백질만 먹으면 왜 부족한지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백시TV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가족과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백세TV는 과장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쉬운 말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육을 지키는데 단백질은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재료만 쌓아둔다고 집이 저절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시멘트와 벽돌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쌓아 올리는 과정이 있어야 튼튼한 집이 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들어와도 그 재료를 근육으로 바꾸는 신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움직임이고 특히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단백질만 먹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근육이 생각만큼 잘 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만 더부룩하고 입맛만 떨어지고 몸은 그대로 약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조용히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며칠 쉬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며칠만 누워 있어도 다리 힘이 확 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의 변화가 그만큼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일어설 때,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아프지 않아도 다리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힘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먹는 것과 함께 다리를 쓰는 습관을 반드시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단백질은 한꺼번에 몰아먹지 말고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둘째,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도록 다리에 힘을 주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셋째, 잠과 햇빛과 식사 균형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대충 드십니다. 커피 한 잔, 떡 한 조각, 빵 한 쪽, 미숫가루 한 컵으로 아침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배는 찬 것 같아도 근육이 좋아하는 단백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이 너무 적으면 하루 시작부터 근육을 지키는 재료가 모자라게 됩니다. 점심에는 밥과 국, 김치로 간단히 드시고 저녁에 고기나 생선을 몰아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처리하는 힘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에 몰아서 많이 먹기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1개와 두부 조금, 점심에 생선이나 콩 반찬, 저녁에 살코기나 닭고기를 적당히 드시는 식입니다. 꼭 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계란, 두부, 콩, 생선, 닭고기, 살코기, 우유나 요거트처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라는 말을 들으신 분은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남에게 좋다고 해서 내 몸에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여기서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께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만 해도 훌륭한 다리 운동이 됩니다.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것도 종아리 근육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싱크대나 식탁을 잡고 제자리에서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숨이 턱 막히도록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지금 다리 근육을 쓰고 있구나
하고 느낄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백질은 재료이고 운동은 그 재료를 근육으로 보내는 신호입니다. 신호가 없으면 몸은 굳이 근육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쓰는 곳에 에너지를 보내고 쓰지 않는 곳은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몸은 다리 근육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이라도 일어나고 걷고 앉았다 일어서고 발 뒤꿈치를 들면 몸이 다르게 알아듣습니다. 아, 이 사람은 다리 근육이 필요하구나. 그때 단백질이 들어오면 근육을 지키는데 더 잘 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햇빛입니다. 근육 이야기를 하는데 왜 햇빛이 나오나 싶으시지요? 햇빛은 우리 몸이 비타민 D를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근육 기능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햇빛만 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실내에만 계시는 분들은 뼈와 근육 건강을 위해 햇빛을 적당히 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괜찮은 날에는 오전이나 오후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보세요. 그냥 걷지 않아도 됩니다. 집 앞에 서서 햇빛을 쬐고 천천히 숨을 쉬고 발목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잠입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면 몸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근육도 낮에 움직인 뒤 밤에 쉬면서 다시 회복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다리가 무겁고 계단 오를 힘도 줄어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거나 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잠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고 싶다면 운동만큼이나 잠도 소중히 챙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밥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흰쌀밥을 과하게 먹고 단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은 혈당 관리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을 너무 적게 먹고 단백질만 드시는 것도 시니어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렵게 먹은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기보다 에너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을 지으려고 가져온 나무를 난방용 땔감으로 태워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밥과 채소와 좋은 지방도 함께 균형 있게 드셔야 합니다. 식사는 무조건 많이 먹자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게, 과하지 않게, 그러나 너무 부족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자꾸 거르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입맛이 없으면 근육도 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에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말고 작게 나누어 드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계란찜 조금, 점심에 두부 반찬, 오후에 우유 한 컵, 저녁에 생선 한 토막처럼 나누어 보세요. 씹기가 힘든 분들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계란찜, 순두부, 생선살, 콩비지, 두유처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도 많습니다. 이가 불편한데 억지로 질긴 고기를 드시려고 하면 식사가 고통이 됩니다. 식사가 고통이 되면 결국 덜 먹게 되고 덜 먹으면 근육은 더 약해집니다. 그러니 내 치아와 소화력에 맞는 단백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는 너무 달게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에 달달한 빵만 드시기보다 계란이나 두부, 우유나 요거트 같은 단백질을 조금 곁들이세요. 점심에는 밥을 드시더라도 반찬 중에 단백질 반찬을 하나 꼭 넣어보세요. 생선, 닭고기, 두부조림, 콩자반, 달걀말이, 살코기 장조림처럼 익숙한 반찬이면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너무 늦게, 너무 기름지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속이 더부룩하면 잠도 방해되고 다음날 몸도 무겁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식사는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매 끼니에 조금씩 단백질을 넣고 채소를 곁들이고 내 몸에 맞는 양의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 뒤에 가벼운 움직임을 더하면 더 좋습니다.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은 줄여보세요.
식사 후 10분이라도 천천히 걷거나 집안에서 왔다 갔다 움직여 보세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몸도 덜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걷기는 참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 다리 근육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다리 힘이 많이 빠졌다면 걷기와 함께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등받이 있는 안정적인 의자에 앉아 양발을 바닥에 붙입니다. 손은 허벅지 위에 올리거나 필요하면 의자 팔걸이를 살짝 잡습니다.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내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지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해도 좋습니다. 괜찮으면 7번, 10번으로 천천히 늘리세요. 무릎이 많이 아프거나 어지럽다면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운동 중 가슴 통증, 심한 숨참, 식은땀, 어지럼증이 있으면 운동을 계속하지 마시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쉬운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싱크대나 의자 등받이를 잡고 똑바로 섭니다.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과 균형 감각에 도움이 됩니다. 단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잡을 곳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벽 밀기입니다. 벽 앞에 서서 양손을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처럼 몸을 천천히 벽 쪽으로 보냈다가 밀어냅니다. 이 운동은 팔과 가슴, 어깨 근육에 도움이 됩니다. 다리만 근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팔 힘이 있어야 넘어질 때 몸을 지탱하고 장바구니도 들고 문도 안정적으로 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발 균형 잡기입니다. 반드시 식탁이나 싱크대를 잡고 하세요. 한쪽 발을 살짝 들어 몇 초만 버텨봅니다. 처음에는 3초도 충분합니다. 균형 운동은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근육이 있어도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작은 턱에도 쉽게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30번 하고 내일부터 안 하는 것보다 매일 5번씩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의 큰 결심보다 매일의 작은 반복을 더 잘 기억합니다. 그럼 단백질은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운동을 한 날에는 운동 전후 식사에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지 않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운동 직후에 비싼 보충제를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식사에서 꾸준히 챙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충제는 식사를 도저히 챙기기 어렵거나 의사나 영양사의 조언이 있을 때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 신장질환, 간질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건강식품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실천하기 쉽게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한두 모금 천천히 마시고 몸을 급하게 일으키지 마세요. 침대나 의자에 앉아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아침 식사에는 단백질을 한 가지 넣습니다. 계란, 두부, 우유, 요거트, 생선살, 콩류 중에서 내 몸에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집안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오전이나 오후에 햇빛을 잠깐 쬐며 걷거나 서 있어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5번, 발 뒤꿈치 들기 5번, 벽 밀기 5번부터 시작해 보세요. 너무 쉽다고 느껴지면 천천히 횟수를 늘리면 됩니다. 하지만 통증을 참고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운동은 몸을 살리는 습관이지 몸을 괴롭히는 벌이 아닙니다. 점심에는 단백질 반찬을 하나 넣습니다. 저녁에는 너무 늦지 않게 드시고 과식하지 않도록 합니다. 밤에는 휴대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고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단백질, 운동, 햇빛, 수면이 같이 움직이면 다리 힘을 지키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꼭 병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 한쪽이 처지는 느낌이 있으면 바로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근육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최근 이유 없이 체중이 많이 빠졌거나 식욕이 계속 없거나 자주 넘어지거나 다리가 붓고 숨이 차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 힘이 빠지는 이유는 근육뿐 아니라 신경, 혈관, 관절, 약물, 영양 상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백질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백질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단백질만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기대한 만큼 다리 힘이 좋아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단백질은 재료입니다. 운동은 신호입니다. 햇빛과 잠은 회복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바탕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가야 노년의 근육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 하나 더하기, 의자에서 천천히 5번 일어나기, 햇빛 잠깐 쬐기, 밤에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기.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다리 힘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하면 늦출 수 있고 생활을 바꾸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 몸은 아직도 반응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단백질을 똑똑하게 드시고 근육에 신호를 보내는 작은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계단 한 칸이 조금 덜 무섭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이 조금 더 편해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건강은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행복100세TV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